아침 저널 3부 시작합니다. 청취자들과 함께 꾸미는 코너죠. 건강 100세 시간인데요. 오늘은 처음 출연하시는 또 의사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달려라 병원 손보경 원장님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 계신데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무릎 관절염에 대한 얘기로 진행할까 합니다. 샵 2842, 샵 2842로 무릎 관절염에 관한 이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우리 손보경 원장님께 여쭤보시면 또 자세히 상담을 해 주시게 될 겁니다. 먼저 관절염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특히 이제 무릎 관절염 있잖아요. 네. 이제 나이 드시면 특히 많이 오게 되는데 이 관절염에 걸리는 부위가 이 무릎이 좀 많은 거는 어떤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사람이 걸어 다니고 쓰는 게 제일 많기 때문에 네. 팔다리 중에서는 다리가 제일 많죠. 근데 그 다리 중에서도 엉덩이 관절이나 발목 관절에 비해서 무릎 관절은 보호해주는 근육이 좀 약합니다. 그리고 연골 자체도 좀 약한 성질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무릎이 가장 관절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무릎에 연골이 좀 약하군요, 그러니까. 네, 발목보다는 훨씬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무게를 또 지탱하니까 또 하중도 또 받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이 이제 이 무릎 관절염에 좀 잘 걸리시게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유전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환경적인 요인 먹는 습관 등등 다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많이 쓰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십니다.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 양반다리하고 쭈그리고 앉고 밭일하시고 결국 그렇게 쓰면 아무리 특별한 일이 없었더라도 결국 퇴행성 관절염이 잘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쓰면은 사실은 이 무릎 관절염에 걸릴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좀 쭈그리고 앉고 이런 게 좀 안 좋은 거군요, 그러니까. 네, 쭈그리고 앉고 양반다리가 가장 무릎에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오히려 의자에 앉는 게 좀 더 괜찮은 거겠네요. 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동양 사람들에 비해서 관절염이 좀 적게 옵니다. 대신에 서양 사람들은 체중이 저희 나라 사람들보다 워낙에 많아서 결국 비슷하게 걸리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양반다리가 네. 이게 안 좋은 거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바닥에 앉을 때 어떻게 네. 앉아야 되나요, 그럼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네. 좀 흉하시더라도 다리를 쭉 뻗고 앉으시라고 합니다. 아. 식당 가셔서 나는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아니면 나는 무릎을 아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다리를 쭉 뻗고 앉으시면 관절 건강은 확실히 좋아진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식당에 가면은 이제 이렇게 밖에 네. 홀이 있고 또 방이 있잖아요. 네. 그럼 주로 홀에 저는 앉아서 무조건 드시는 홀에 게 앉습니다. 좋겠네요. 네. 원장님께서 항상 홀에. 네, 저는 무조건 홀에 앉습니다. 저는 방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네. 이 홀에서 많이 먹어야겠군요. 그럼 무릎 관절염의 일반적인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통증이 없을 때는 무릎에 소리가 나는 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소리가요? 예. 네. 그 다음은 예전에는 이 정도 걸으면 특별히 아프지 않았는데 이제는 버스 한 정거장 걸으니까 다리가 좀 아프다. 이럴 때는 일단 무릎에 혹시 이상이 생겼는지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다리가 아픈 것도 이 무릎 관절염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군요. 네, 맞습니다. 무릎 뒤쪽이 당긴다. 무릎 앞쪽이 시큰거린다. 이런 것들이 다 관절염의 증상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네. 지금 문자가 많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좀 더 원론적인 얘기는 또 원장님과 얘기를 나누고 또 이제 이 문자, 또 이 좀 진단과 또 처방을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무릎 관절염이 걸리신 분들을 보면 이 통증이 좀 심하다고 해요. 다른 관절염에 비해서는 더 심하게 되는 건가요, 이게? 네, 무릎 관절염의 통증의 특징이 썼을 때 많이 아프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 그냥 조금 아프다가 쉬면 이내 낫지만 좀 진행을 하시게 되면 한두 시간 낮에 활동한 것만으로 밤에 잠자기 힘들 정도로 끙끙끙 앓을 정도로 아프게 됩니다. 대신에 다리라는 게 안 쓰면 또 안 아파지니까 참을성 많으신 우리나라 어르신들은 다 참으시죠. 밤에 쉬면 낫는다고. 근데 확실히 밤에 못 주무시게 되는 통증까지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난 주말에 이제 또 비가 많이 왔었잖아요. 네. 근데 비가 오면 보통 이제 이 무릎이 쑤신다 이런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관절염이라고 봐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몸에 염증이 있으면 어느 부위에 있든지 간에 날씨가 차고 습해지면 염증이 좀 더 심해집니다. 의사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딱 하나로 원인을 잡지는 못하지만 확실히 그거는 사실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예전에 일기예보를 무릎으로 맞춘다는 말은 이게 근거가 있는 말이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받기 전에 어떤 좀 이렇게 전조 증상이라든가 좀 이런 게 이제 느껴지는 건 이제 소리. 네. 가 나든가 아니면 좀 다리가 뻐근하고 아플 때 무릎 앞뒤가.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전조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무릎을 한번 다쳤는데 그 뒤에 이제 관절염에 걸린 것 같다. 이런 분들도 실제 계세요? 네, 주로는 젊은 분들이 좀 많게 되고요. 무릎 안에는 연골뿐만 아니라 연골을 보호해주는 십자인대 같은 인대도 있고 연골판이라고 하는 물렁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상적인 구조물들이 넘어지고 해서 찢어지고 다치면 결국 그 연골이 보호가 안 되면서 한 30년 쓸 수 있는 연골을 10년만 쓰고도 이미 다 닳아버리게 아이고. 되죠. 그래서 젊은 분들은 외상성 관절염이라고 하는 2차적인 퇴행성 관절염이 많게 됩니다. 지금 관절염 종류를 좀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네. 이런 관절염의 종류 좀 한번 좀 정리 네. 좀 해 주시죠. 예. 일단은 많이 쓰고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피 속에 문제가 생기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습니다. 이 류마티스 관절염도 이제 심해지면 여러 가지 관절들을 각각 다 망치게 되기 때문에 무릎에도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통풍성 관절염이라고 해서 우리 몸에 요산 성분이 많이 쌓여서 또 관절을 망가뜨리는 병도 있습니다. 주로는 그 정도가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죠. 그럼 노화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은 젊은 사람들한테는 안 일어나는 건가요? 네, 노화라고 말할 수는 없고 젊은 분들은 결국 다치고 정상적인 무릎 사용이 안 되면서 생기는 외상성 관절염이 젊은 분들한테는 결국 제일 많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때 운동을 열심히 해도 또 관절염에 걸린다 이런 분들도 있던데 운동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제 무릎에 좋은 운동이 있고 무릎에 나쁜 운동이 있습니다. 무릎에 좋은 운동은 의사들이 권하기로는 정적인 운동, 헬스장에서 무릎을 다치지 않는 정도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주는 거, 그리고 실내 자전거를 타는 거, 그리고 평지를 걷는 것, 수영장 운동 이런 것들은 의사들이 무릎 건강에 좋다고 권하게 되고요. 무릎 건강에 조금 안 좋을 수 있는 건 등산, 그리고 계단 오르내리면서 근력 강화하는 것들, 그리고 무릎이 많이 비틀어지는 젊은 시절에 많이 하는 축구, 농구 뭐 이런 등등의 운동들은 많이 하면 무릎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피하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평지를 걷고 자전거를 타고 이런 거는 이제 괜찮은 운동이고 네. 좀 이제 많이 오르는 거죠. 등산이라든가 이제 계단을 오르내리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축구나 농구나 이런 좀 격한 운동들 네, 이런 맞습니다. 거는 이제 무릎 관절에 좋지 않다 이런 얘기군요. 원장님 뵙고 싶어 했던 청취자분들이 너무 많았네요. 지금 문자가 쇄도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들어온 문자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4312님의 이제 질입니다. 몇 년 전에 한동안 줄넘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왼쪽 무릎 통증이 심하게 왔어요. 현재는 괜찮은데 달리거나 무릎을 조금만 무리하면 통증이 조금씩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네, 일단은 줄넘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무릎 통증이 생겼다는 건데 지금 현재 괜찮다는 건 크게 위안할 사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금 사용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무릎에 통증이 온다는 이야기시고요. 네. 지금 말씀으로는 병원에 진료를 안 받으신 것 같은데 아마 줄넘기를 딱딱한 바닥에서 많이 하시면 무릎 앞쪽 연골에 충격이 많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골 손상이 있는지를 전문의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후에 연골 손상이 없으면 운동 치료를 하시면 되고 연골 손상이 있으면 그것에 맞춰서 약이나 주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문의의 좀 그 진단을 받아서 네. 연골이 손상됐는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저 정도가 되면 일단은 확인하시는 게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699님의 문자 있습니다. 아까 이제 관절염의 종류 중에 이 통풍성 관절염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후배가 통풍이 심해서 사흘 동안이나 출근을 못했어요. 치료법이 있는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네, 통풍성 관절염은 관리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완치가 되는 게 아니라
유발효인 술이나 고기 이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결국 어쩔 수 없이 한번 관리가 되더라도 다시 악화가 되기 때문에 일단 너무 심할 때는 병원에서 통풍 수치, 그러니까 요산 수치를 내릴 수 있는 약이나 주사를 사용해서 증상을 가라앉히고 몸에서 나쁜 성분을 빼고 난 후에 다시 일상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지금 출근을 못 하셨다고 하는데 빨리 응급실이라도 가셔서 지금 치료를 하시면 아마 당장은 괜찮아지실 겁니다. 당장은 괜찮아지더라도 이 통풍성 관절염은 계속 관리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네. 술, 고기 네. 이런 걸 좀 자제하셔야 되겠네요. 안 드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7546님의 문자가 올라와 있는데요. 연골 주사를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는 게 어느 정도가 적정선인가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네, 연골 주사는 예전에는 일주일 간격으로 5번 맞는 주사가 있었고요. 네. 요새는 주사가 이제 조금 좋아져서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는 것이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데 무릎에 연골 주사를 넣는다는 것 자체는 원래 없던 연골액을 넣는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주입했던 액이 다 이제 우리 몸이 흡수가 돼서 없어지고 무릎을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한 1년 정도까지 무릎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다시 한번 한 사이클씩 맞아주시는 게 가장 적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골 주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퇴행성 관절염으로 이제 연골이 다 닳았을 때 그 안에 이제 이 연골을 채워주는 주사군요. 그러니까. 예, 연골을 살려주는 주사는 아니고 마찰을 줄여주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 오일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엔진 오일 갈듯이 주기적으로 연골 주사를 넣어줘서 마찰을 줄여주면 관절 연골이 닳아지는 속도가 좀 천천히 되니까 그런 효과를 노리고 쓰는 주사입니다. 또 연골 주사가 더 좋아진 거네요, 이제. 네, 적게 맞아도 일주일 간격으로 3번 맞아도 되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도움이 되셨겠네요. 1433님의 문자입니다. 원장님, 저는 70대인데요. PRP를 했는데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셨는데 PRP라는 게 뭔가요? 네, PRP라고 하면 이게 영어 약자인데 자기 몸에서 혈액에서 그 연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성분을 이제 뽑아서 다시 주입해 주는 방법입니다. 근데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아직까지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다른 치료에 덧붙여서 그냥 크게 비용을 받지 않고 환자분에게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는 합니다. 근데 일단 70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PRP가 그 연골에 얼마만큼 도움을 주는지 지금 현재 연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다른 치료를 생각하실 때는 현재 연골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그 주사를 맞으시거나 다른 주사, 연골 주사 같은 거 아니면 운동요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들으시거나 그렇게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8355님의 문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 종일 서서 일하는 직업이라서 오후가 되면은 종아리가 너무 무거워요. 그럴 수 있죠. 좋은 방법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제가 진료를 해보면 저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최근에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최근에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다리가 무거워지시는 분들은 절반은 확실히 고관절이나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염증이 좀 쉽게 생기시는 분이고요. 절반은 근력이 좋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자분이 우리 청취자분이 어떤 종류인지는 진료를 좀 해봐야겠지만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근력 운동, 특별히 관절이 아프지 않으시다면 걷기 30분이나 헬스용 자전거 30분 정도 타시면서 먼저 기초 관리를 해보시고 그 후에도 큰 호전이 없으면 병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366님의 문자입니다. 무릎에 물이 차 있다고 하는데요. 이 마사지는 뜨거운 물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차가운 물로 해야 하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저희 물이 차 있을 때 갑자기 물이 차면 무릎에 열감이 있습니다. 약간 뜨끈뜨끈해지죠. 그럴 때는 차가운 물로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내가 무릎이 조금 안 좋고 염증이 좀 자주 생겨서 물이 찼다 가라앉았다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뜨뜻한 물로 평소에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좀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따뜻한 물로 하는 게 좋고 좀 그 이제 아프시거나 뭐 이렇게 염증의 기운이 있을 때는 차가운 물로. 갑자기 물이 차서 조금 그런 뜨거워지면 차가운 물로 하시는 게 좋다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이 7378님의 문자가 또 눈에 띕니다. 이 닭발, 족발, 이 도가니 등을 자주 먹으면 어떻게 연골에 도움이 되나요? 재생되나요? 이렇게 주셨는데. 네,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일단 의사들이 연구를 했을 때 아직까지 먹는 것으로는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 글루코사민이나 푸른잎 홍합에서 추출한 액이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자꾸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지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안타깝게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은 식품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먹는 걸로는 연골을 재생한다는 게 아직 확인된 게 없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5787님의 문자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진단을 받은 지 5년 정도 됐어요. 무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제부터는 무릎이 아파서 다리를 절고 다닙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네. 진단을 받은 지 5년 되셨는데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 어느 정도 단계인지 본인이 아시는지 일단 걱정스럽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관절염은 나누게 되는데 1단계, 2단계 정도에서는 대부분 조금 쉬면 좋아지고 운동이나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단계, 4단계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주사나 간단한 수술까지는 해야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절고 다닌다고 하시니까 아마 3기, 4기 정도 되신 것 같아서 아이고. 일단은 빨리 근처에 무릎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전문의를 빨리 만나보셨으면 하네요. 5207님의 문자입니다. 75세입니다. 제가 50대부터 소리가 나더니 시큼시큼하네요. 나을 수는 없나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연세가 75세신데 이제 증상이 소리가 좀 나고 시큼시큼하시면 분명히 나으실 수 있습니다. 어허. 저 정도면 병원에서 간단하게 진료를 받으시고 네.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보시고 난 후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아마 의사가 약물과 주사치료 그리고 운동치료만 권해도 아마 걷거나 달리시는데 큰 문제 없으실 겁니다. 네. 좋은 소식이죠, 이건. 8245님의 문자가 올라왔습니다. 이 물렁뼈가 다를까봐 이 걷기 운동을 삼가합니다. 저는 무릎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이게 병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마 무릎뼈의 앞쪽이 튀어나오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스구치병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병은 아니고 성장기 때 뼈가 튀어나와서 그게 굳어진 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무릎 활동을 하거나 어떤 연골이 빨리 닳거나 하는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물렁뼈가 다를까 봐 걷기 운동도 삼가하시면 너무 안 써서 근력이 약화돼서 결국은 물렁뼈가 닳습니다. 걷기 운동은 평지는 30분 이상씩은 걸어주셔야 됩니다. 걷기 운동은 계속 하셔야겠네요. 네. 무릎뼈가 튀어나온 건 뭐 크게 문제되진 않고요. 4119번의 문자입니다. 저는 63세입니다. 이 30세부터 아프기 시작해서 아픈 부위가 이제 바깥쪽으로 좀 쉬면 또 괜찮아지고요. 자전거 타기가 좋은지요? 이렇게 여쭤보셨네요. 일단 무릎 바깥쪽이 아프시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무릎 근육 쪽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일단은 자전거 타기는 무릎 전체에 좋기 때문에 한번 타보시는 건 좋은데 대신에 30분 정도를 지속 못하고 다시 바깥쪽에 통증이 생기면 그때는 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근육 쪽의 문제인지 관절의 문제인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이제 30분 이내에 좀 아파지면은 네. 병원을 가시는 게 좋겠네요. 네, 그게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118 하나님의 문자입니다. 이 무릎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였는데요. 저는 올해 미싱을 해서 오른쪽 무릎이 아픈데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요?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진통제니까 주사는 맞지 말라고 하는데 좋은 말씀 부탁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미싱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한쪽 다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신다는 이야기가 되고 네. 그러면 마찰이 심해지니까 관절 연골이 분명히 약해집니다. 그리고 약해진 거 이상으로 다를 수도 있죠. 그 단계에 따라서 분명히 치료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관절 연골이 심하게 닳지 않은 분들은 분명히 병원 치료 6주에서 3개월 내로 예전 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으니까 병원 가시는 걸 겁내실 필요는 절대 없고요. 또 진통제를 쓸 때는 진통제를 써야 되고 연골 주사를 써야 될 땐 연골 주사를 써야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무릎에 좋지 않은 성분을 가끔
그 주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제 주사를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현재는 특별하게 무릎에 악화되지 않는 주사를 대부분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들이 권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예, 모든 게 다 아프면 걱정이 돼서요. 또 맞습니다. 병원 가기가 참 주저주저해지거든요. 예, 지금 달려라 병원 손보경 원장님과 무릎 관절염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7267님의 문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이 108배를 하면 관절이 나빠진다 혹은 좋아진다 하는데 어떤 건가요? 궁금합니다 하셨네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 오시면 제발 부탁드리는 게 등산하시는 것과 절하시는 것 줄여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절하시면요 어쩔 수 없이 무릎 관절은 상합니다. 대신에 절하면서 허리 근육과 그 골반 근육 그리고 허벅지 근육이 강해지기 때문에 또 그런 근육들은 관절을 좀 강하게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로 맞지 않는 일인데 그래서 관절이 애초에 조금 약하셨던 분이나 좋지 않으신 분들은 절을 하면서 강화시키는 건 안 되고요. 대신에 나는 타고나게 관절이 참 튼튼했고 예전부터 절을 잘 했던 사람이면 그걸로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도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2458님의 문자도 비슷한데요. 저는 매일 절에 가는데 법회 끝날 때까지 무릎을 꿇고 합니다. 1시간 30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무릎이 괜찮은 분인지 아닌 분인지 잘 모르겠네요. 네. 네. 일단 절하는 것보다 무릎을 꿇고 1시간 반 있으신 게 좀 더 나쁩니다. 너무 오래 있죠. 네. 쭈그리고 앉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 무릎의 관절의 압력보다 9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1시간 반 있었으면 내 무릎이 9배는 더 빨리 관절염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벌써 이제 시간이 또 끝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네요. 그러면 원장님 평상시에 좀 이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있다면 또 나오신 김에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마지막으로 짧게. 예. 가장 좋은 방법은 진짜 가장 단순하면서 어느 병원 가도 들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무조건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체중 1kg은 그냥 1kg이 아니라 무릎에는 5kg 이상의 그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난 1kg만 감량해도 벌써 무릎은 5kg가 없어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반드시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각각의 환자분이 처한 상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는 적절한 운동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무릎 관절 전문의하고 상의하셔서 하루에 30분 이상 무릎 주변 근력 운동에 투자하시면 분명히 무릎 관절염을 예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인기 코너죠. 건강 100세.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달려라 병원 손보경 원장님과 무릎 관절염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